계속 이어서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영상 15분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요. 30쪽에서 31쪽까지의 이 부분이 사회복지 정책론과 뭐 행정론 뭐 전반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시각이요. 자,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좀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천천히 그 교과서 위에 내려옵니다. 잔여적 복지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잔여라는 거는 뭐냐면은 남는 거예요. 남겨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양이 많아서 남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 있죠. 뭔가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수는 아니고 소수 같은 느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잔여라는 뜻은요. 자, 잔여적 복지는 어떤 사회복지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빈곤, 가난과 어려움을 개인의 원인으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자료 반괄호 1번입니다. 잔여적 복지.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원인이 돼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개인을, 자, 그 어려운, 힘든 그 사람에게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호. 어려우면 도와주고 안 어려우면 안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수시로, 가끔, 어쩌다가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만약에 잔여적 복지 개념으로 본다면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만 어려울 때만 도와주고 가끔씩 어쩌다가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원인은 뭐예요? 빈곤과 그 어려움의 원인은 개인,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각은 잔여적 복지의 시각은 자유주의 개념이라고 자꾸 제가 써놨어요. 자유주의. 개인의 능력과 이성, 그러니까 생각을 중시하고, 자, 정부보다는 개인의 자유. 내가 잘하면 잘 살고, 내가 못하면 못 사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각을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네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런데 네가 지금 어려우니 정부가, 국가가 도와는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자유주의는요. 그래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하게 퍼져 있는 세상이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지금도 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복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제도적 복지의 영역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자유주의 시각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반대편에 있는 그 복지의 개념은 제도적 복지예요. 이건 뭐냐? 빈곤, 궁핍, 어려움, 힘든 거,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것을 만들었다. 사회를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가 유발했다 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영구적으로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요 정도 이상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 개념이 바로 영구적이란 개념입니다. 아까 잔여적 복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벌써 앞에 잔여적 복지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제도를 끊임없이 바꾸고 만들어서라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복지 대상자를요. 또는 전 국민을요. 자, 이게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를 또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사회주의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요.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 시장 영역, 기업과 그리고 개인, 가계라 그러죠. 우리가 가계 생활, 가계부 할 때 가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자, 어려워? 어려운 사람이 있네? 좀 힘든 사람이 있네?
가서 먼저 물어봐. 빨리 여기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 하시는 그 종사자들이 가서 물어봐. 힘드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이제 이게 제도적 복지 개념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대강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적 복지로 계속 가고 있는 나라에 속해요. 현재까지는요. 완전히 제도적 복지에 해당되는 나라는 이제 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가 이제 완전히 제도적 복지 쪽으로 가는 나라에 속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자녀적 복지는 미국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독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졌냐의 얘기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야마다 달라요. 자,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라고요.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도적 복지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에 31쪽까지 이제 쭉 중간부터 내려옵니다. 6번이요. 강의 자리 6번에 자녀적 개념이라는 거는 네가 문제예요.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문제가 돼서 복지가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낙인이요. 도장 찍는다는 그런 거예요. 옛날 말로 좋은 글씨죠. 야,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뭐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받아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낙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런 단어가 딱 입 밖에 나오자마자 이게 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단어인데, 자녀적 복지의 개념의 자녀적은, 잔여라는 뜻은 개인이요. 자, 문제가 있는 개인, 다 이 문제가 있는 개인을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또는 국가가 공공부조, 자, 야, 네가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요 정도는 해줄게. 누가 한다? 국가가 요 정도는 해줄게. 이게 공공부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의 제도적 개념인데, 야,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니? 그거는 네 주변의 환경이나 사회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를 뭘 뜯어 고치든지 고쳐서, 또는 너 말고라도 전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게. 그게 제도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 복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이 두 개가 이제 그 크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근 10년 전부터 이제 무상급식, 무상복지의 그 엄청난 논쟁을 겪으면서 제도적 복지의 개념으로 더 이제 그 오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도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상 99.8%의 가입률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제도적 국가예요. 제도적 복지 국가의 개념을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들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제도적 복지 쪽으로 가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마다, 영역마다 논쟁거리가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회복지에서 두 가지의 큰 관점은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입니다. 이거는 정책론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뭐 온갖 거에 여러분 이건 다 들어가요. 다 똑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아닌 다른 교수님의 이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은, 제 설명 더하기 다른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서, 아, 이게 어렴풋이 이게 자녀적 복지, 어렴풋이 이게 제도적 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해요. 이거는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에 속해요. 왜냐? 계속 설명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주의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 또 해야 되고, 사회주의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아시면은 뭐 그게 공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라도 하더라도 이론은 이게 다예요. 요거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 한 문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어렵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